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정삼 칼럼입니다.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 마침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습니다.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워낙 1월 8일부터 사실은 2019년 9월 8월 조국이를 그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9월달에 임명하고 조국 사태 벌어지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8일날 그 검찰 개혁의 그 보복 인사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를 자르고 검찰의 사육신을 만드는 그런 대학살의 인사. 그래서 이 조국 검찰, 윤석열, 문재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생때,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 이런 와중에 오직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정말 이래도 좋은가? 그리고 정말 이 의도가 뭔가? 진짜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엉뚱하게 밀어붙이는 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진짜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잠깐 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1일이죠. 1월 21일 날 세종시에 내려가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처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어요. 주재해서 거기서 이제 윤석열이 특별수사팀 못 만들게 뭐 하고 검찰 사무규칙 개정 다 바꾸고 검찰 직제 개정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국무회의 의결을 한 게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이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땅땅땅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 검찰 이 사태 때문에 묻혀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유심히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저렇게까지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매달린다고나 할까요? 김정은만 바라보고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계획안을 국무회의 의결하기 전에는 통일부 장관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금강산 관광하고 이 개성공단 이게 유엔 제재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을 개별 비자 방북을 북한을 한다. 또 이 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먼저 이 공동올림픽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2018년 9월 19일 날 문재인이 그 대통령으로서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합의 사안 중에 하나가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공동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합의했어요. 근데 합의를 했는데 그 뒤로 북한에서 단 한마디도 이 공동올림픽 개최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들었으면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 우리 국민들 앞에 내놓으라고. 북한은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한마디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이 올림픽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사람들이 오고 자 평양하고 서울에서 한다 합시다. 예? 대한민국 도시는 서울로 또 결정했거든요. 뭐 그럼 북한은 뭐 평양으로 하든지 뭐 개성으로 하든지 평양으로 칩시다. 자 평양과 서울의 공동올림픽 2032년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외국인들에 대한 북한에 갔을 때 안전이 담보돼요? 아무런
어떤 밑그림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하자고 하면서 뭐가 급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냐고. 북한은 말 한마디도 안 되고 안전도 보장 안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하고 방사포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현대화시켜가지고 방사포 신형 방사포 쏘고 그런 군사 도발만 해도 13번을 했어요. 13번을. 문재인 대통령 이게 안 보일까요? 예? 북한은 평양올림픽 공동올림픽 아무 관심도 없고 그동안 우리를 갖다가 오히려 13번이나 군사 도발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급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올림픽 한다고 땅땅땅 의결을 했다니까요. 이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황당무계한 저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1000억대 수준이 아니라 몇 조 원이 들어갈지 몰라요. 몇 조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도대체 이야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에 몰빵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거기다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북한에 이제 금강산 강강도 그 유엔 제재 결의 때문에 못하고 미국이 그 제재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개별로 북한한테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은요 이렇게 살짝 뒤집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현찰 못 갖다 줘서 지금 안달 복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가서 돈 쓰고 오라 이거예요. 그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것 또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아니, 북한에서 오라게 놓고 갔는데 그동안에 당신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한 행동이 최고 존엄을 갖다 물어겠다고 갑자기 억류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담보도 없이 개별 방법을 추진을 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보고 싶은 사람은 관광이든 뭐 사업이든 가보고 싶은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방북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방북 승인을 나면은 그걸 갖다가 북한에 또 신청을 해서 북한이 또 승인하면 가요. 지금도 사실은 제3국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평양 가서 보고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방북 승인 안 받고 제3국을 통해서 평양을 갔다가 뭐 북한 갔다가 구경하고 딱 대한민국에 돌아오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바로 들어가요. 법률. 근데 이 정부가 바로 이걸 갖다가 해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개별 비자 방북 받아서 이제 말은 좀 명분은 좋아요. 이산 가족들 가서 이렇게 다녀가면 아니 북한 애들이 이산 가족들이 예를 들어 신청해서 간다 한들 그 고향 마을까지 가게 하겠어요? 지금 체제가 흔들리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가지고 막 선물하고 하면은 얼마나 그 체제가 흔들리겠냐고요. 헐벗고 굶주리는데 평양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직도 중국이나 북한은 지방에 내려가면 굉장히 이 생활 수준이 지금 낮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수준이란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우리 국민들이 갔다가 이 중산층들이 가서 하면은 북한이 할 리가 없어요. 허락한다 한들 지그들이 다 이렇게 철조망 쳐놓은데 여기만 보고 가라. 그리고 친북한 인사들은 가서 뭐 만수대가 뭐 김일성 동상 가서 격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러라고 한 겁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랍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개별 방북 북한한테 현찰 못 줘서 안달복달하고 정말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돈 못 줘. 북한 김정은이 현찰 못 줘갖고 뭔 한장했는가 이렇게 가라고 태도 안 한 짓거리를 한다는 이런 비판이 비등합니다. 비등해.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가지고 참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 아니 북한이 그러면은 뭐 김정은이가 국무회에서 의결했는데 뭐 한마디도 나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무가내 형식으로 북한에게 몰빵하고 북한에 갖다가 막 주려고 하고 애걸복걸하는 이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코너에 몰렸어요.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검찰에 저런 대학살 인해서 검찰 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알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걸 수사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 검찰 다 손발자로 자천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재수 비리 그걸 무마했던 그 수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유재수 그걸 갖다 했던 전부 다 뭐 윤건영, 김경수, 백원우, 조국 전부 다 뭐 울산시장 선거는 한병도 정부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수사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수사 방해하려고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 여론이요 엄청 지금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불난데 기름 부은 거고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고 열받는 것은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전국에 700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있죠. 정말 가게 하시는 분, 전방 하시는 분들이요. 매출이 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분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코너로 몰릴 대로 몰린 이 문재인 정권이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청와대 깊숙이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지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여론조사 따로 합니다. FGI 방법이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요. 뎁스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개별 면접으로 깊숙이 질문지 두껍게 해서 물어보는 계층별로 연령별로 직업별로 해서 돈 엄청 들여서 하는 거 여론조사 있어요. 지금 경마식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여론조사 말고 지그들이 보는 그 비서들이 보는 거 있어요. 그것만 딱 보고 합니다. 그 여론이 지금 엄청 안 좋은가 봐요. 제 감인데. 그래서 총선에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고 거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비례한국당 만들어 버려가지고 하니까 일당 뺏기게 생겼죠. 문희상 의장이 없었으면은 저 지난 총 20대 국회에서 12월 국회 그게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앞장 세워서 검찰 4대 요직에 호남 인사 딱 박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빼내가지고 선거에 투입해서 호남 여론 묶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전북 출신 호남 출신 또 갖다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호남에 몰빵하고 북한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선용 국내 총선용의 일환으로 이 북한한테 얼토당토 안 한 개별 비자 방북하자고. 지금 개별 비자 방북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거 안 된다.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라. 한미 워킹 회의에서 협의를 하든 협의해서 해야지. 유엔 대북 제재 위반되는 물자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관광객이 가도요.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품 때문에 이 부품이 갖다가 북한에 반입할 수 없는 그런 부품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들이대가지고 뭐 북한 갔다가 비자 방북하려고 하니까 한미 동맹이 지금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몰빵하고 오직 2032년 올림픽 한다고 허황된 꿈으로 갖다 국민들 희망 고문시키면서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2월 3월에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닭방 서울에 데리고 와가지고 총선 전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전국 지방선거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느닷없이 임종석이 내세워가지고 무슨 평화경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국내 총선용으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분통이 터져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루빨리 정말 정리되도록 하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하루빨리 식물 대통령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서 아예 국정에 거의 손떼게 하든지 해서 국회 권력을 우리 중도 보수 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들 들이 갖다가 국회 권력을 갖다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되찾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총선에 눈이 멀어서 북한한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한미 동맹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이런 억지 북한만 바라보는, 그리고 호남 인사들만 총대서 호남만 바라보는 이런 일방 통행식의 이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하면서 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번 통렬히 비판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국정 운영과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민영상 칼럼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